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조민주 연구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푸빅 푸단대 경제동아리와 함께하는 마켓 데일리 서머리. 전일 증시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네, 먼저 전일 증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응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중국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위안화 강세가 저지되고 미국이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각각 0.76%, 1.18% 하락한 3,597.14포인트와 14,85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방침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해 하반기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 소식에 석유, 석탄 등 섹터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염호리튬 재련 및 의료 섹터는 증시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로 인한 차익 매물로 인해 약세 흐름 보이면서 전 거래일 대비 5.58% 하락한 29,297.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업계 실적 호재에 따른 자동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가 상승으로 석유 섹터가 강세 흐름 주도한 반면 원자재, 의료, 귀금속 등 섹터가 두드러진 약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그중 지리자동차의 경우 바이두와 공동 런칭한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 지도자동차가 생산한 첫 자동차가 내년 공개될 거라는 소식에 5.94%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그 마켓 데일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지금 하락에 대한 원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분위기상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유가 관련된 에너지나 화학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측면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하락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장세는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장 뉴스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장 상하이 선전 두 증시는 각 3,610.9포인트, 14,923.95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으며 상승 산업에는 백주, 석탄 등이 있으며 의료, 전력 등 섹터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항생지수는 강보합 출발했으나 0.4% 하락한 채로 오전장 마감했으며 의료, 미용 관련주, 통신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의 공급망 발표에 따른 테마주가 상승했고 대표적인 통신장비 및 5G 관련주인 GTE가 8%,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루이성 커지가 9% 가까운 상승 기록했습니다. 네, ZTE가 8%나 상승을 했다고요. 네. 일단 오전장은 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좀 업종 차별화, 종목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따라서. 해당 종목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매크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크로 뉴스는 산화 제한 정책에 관한 뉴스 가져왔습니다. 네. 인구 관련된 뉴스는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중앙정치국은 31일 산하정책 최적화 추진과 인구 고령화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해 처음으로 세자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와 사회 안정에 관한 중요한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체계와 제도의 빠른 구축을 요구했으며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근로자 기초연금 보험의 전국적인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보장 체계의 개선, 장기적인 보험제도 구축, 노령산업 발전 등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실행 전에 한자녀 가정과 농촌 산하계획 두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현행 인센티브 지원과 혜택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근데 이제 두자녀 정책이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세 자녀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오히려 장려를 하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고령화 이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떤 산업의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CEC를 통해서 전명 소장님과 함께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뉴스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중국 알루미늄의 탄소 중립 채권 발행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알루미늄은 2021년 제1차 단기 탄소 중립 채권 발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의 규모는 4억 위안으로 만기는 296일이며 액면금리는 2.6%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채권은 교통은행을 주인수업자, 에버브라이트 은행을 공동인수업자로 채택했고 전국 채권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탄소 중립 채권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자회사인 녹색에너지 풍력 발전 사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이 단기 탄소 중립체를 이제 발행을 했고 그것을 이제 교통은행 인수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자회사인 녹색에너지 풍력발전 사업에 대출금을 사용한다라는 부분.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 진출하는데 또 지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알루미늄이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이 이슈들은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채권에 대한 이슈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업은 비아디네요. 네, 다음은 BYD의 특허 관련 뉴스입니다. BYD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 솔루션 및 시스템,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역 제어기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돼 주행 구간의 날씨 정보를 통해 지역 제어기의 주행 모드 설정 명령을 보내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행 모드는 우천, 눈길, 그리고 정상 제어 모드로 나뉘며 이번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모드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BYD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와 전기차, 최근에는 이 자동차 반도체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이 특허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율주행에서도 BYD가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중국 전기차 완성차 업체 특히 BYD의 주가가 최근 단기 저점을 딛고 뚜렷하게 상승하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BYD 시정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